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전하는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죠. 자, 이번 주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이광민 주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광민 주무관입니다. 먼저 사건 사고부터 좀 짚어볼까요? 지난 일요일에 독도 인근 바다 한가운데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으셨다고요.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난 7월 27일 14시 01분 독도 인근 해역에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A호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 B씨가 어망 작업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예. 당시 독도 인근 해역은 폭염으로 인해서 선박 위의 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악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원 B씨는 호흡과 맥박은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40도에 육박하는 고열 증세를 보여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즉시 해경 헬기 한 대와 포항해경 1511함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서 릴레이 이송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해경 함정은 응급 환자를 함정으로 안전하게 옮겼고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동해 의사로부터 열사병으로 판단되니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헬기가 16시 24분경 환자와 보호자를 탑승시켰고 응급 환자는 기내에서 수액 주사와 아이스팩을 이용해서 체온을 낮추는 등의 헌신적인 해경 구조대원들의 응급 조치를 받으면서 17시 51분경 강릉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B씨는 의료진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현재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입니다. 폭염과 기상이변이 많은 요즘 해상 근무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동해해경청은 국적을 막론하고 외국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해바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을 찾으셨다니 천만 다행이군요. 자, 무더위는 바다 위도 이렇게 피해갈 수가 없네요.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해양경찰을 사칭하고 또 공문서를 위조하는 보이스피싱이 잇따라 발생했다고요.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이스피싱 사례가 동해시에서 발생했는데요. 지난 7월 21일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해경과 무전기 2천만 원 상당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 주겠다는 피의자의 말을 믿고 실제로 입금을 한 뒤에 해당 공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포항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내 특정 업체 4곳에 유포되었는데요. 포항해경이 철거 공사를 추진 중이며 약 1,200만 원 상당의 무전기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에서 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해양경찰이 민간업체에게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관할 해양경찰서에 즉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112나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양경찰이 민간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경찰에서 북태평양 불법 조업 근절과 우리나라 원양어선 보호를 위해서 경비함정을 파견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해양경찰은 북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불법 조업 감시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동해 해경서 3016함 경비함정을 북태평양으로 파견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MPFC 회원국으로서 공해 경찰 활동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생물 자원 이용을 담보하기 위해 10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3016함이 지난 21일부터 총 15일간 약 3,583해리를 항해하면서 공해상의 불법 조업 중인 어선 감시와 단속을 통해 우리 원양 어선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계기관이 취득하기 어려운 북태평양 해수 시료 채취와 통신체계 점검 등을 수행하고 북태평양 조업 실태 조사와 해상 상태, 통항 선박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열흘간의 순찰을 마치는 7월 31일부터 3일 동안 일본 요코하마항에 입항하는데요. 현지 교민 약 40명을 초청해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재외 국민에게 위안과 자긍심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가 될 함정 공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찰은 단순한 해양법 집행이 아닌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 보장과 국익을 고려한 국제협력 활동이 될 것이고 경비함정의 원해 작전 능력 향상을 통해 북극 항로 개척에 대비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네. 7말 8초 여름 휴가 극성수기를 맞아서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심정지나 저체온증 같은 응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응법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심장 정지는 보통 무리한 활동이나 과로 또는 저체온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또 파도나 조류로 인해서 갑자기 당황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경우에 과호흡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수온이 낮은 바다에 갑자기 들어가면 냉수 쇼크로 인해서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체온증에도 이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이라도 바닷물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이 20도 이하의 수온에서 장시간 노출이 된다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근육 경직이나 혼란, 심지어는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나 노약자는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합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선은 사전에 미리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입수전 준비 운동인데요. 갑작스러운 찬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물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얇은 래시가드보다는 보온 기능이 있는 슈트를 입는 것이 좋고 혼자 스노클링을 하기보다는 항상 동행인과 함께 움직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체력에 맞게 활동 시간을 조절하고 피로가 느껴진다면 즉시 해변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면 먼저 즉시 해양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하시고 그 후에 심폐소생술을 이제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주위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사용해야 됩니다. 예. 또 이 저체온증 발생 시에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시고 젖은 옷을 벗고 담요 등으로 감싸서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스노클링은 아름다운 바다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레저 활동이지만 준비 없이 임한다면 생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네. 좀 명심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동해바다 날씨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여전히 무더울까요? 어떤가요?
네, 이번 주말 날씨는 대체로 좀 구름 많고 흐린 날씨고 평년보다 이 온도가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17도에서 25도, 낮 기온이 26도에서 34도인데요.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서 무더위에 대비가 필요하고 또 물놀이 시에 해수욕장에서는 폭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해변에서는 햇빛 아래 체온이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어 주기적인 그늘 휴식과 수분 보충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 바다는 폭염과 열대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선 사전 대비와 안전 수칙 준수, 그리고 출발 전 당일 아침 최신 예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이광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